안녕하세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권현조 교수입니다. 더불어 교육혁신원의 연구교수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간을 좀 잘 조절해달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다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표 중간중간에 버퍼링이 걸리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혁신지원사업 우수성과 발표로 리어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학의 존립 자체가 좀 위험한 수위에 오를 정도로 다들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 대내 환경 요인 분석으로 거의 모든 전문대학들의 어려움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슬라이드에 넣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좀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 고민했던 부분은 사회환경과 경쟁환경 이 부분에서 전공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되는 부분과 전문대학 학위의 낮은 사회적 융통성 그리고 입학 자원 감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내용은 모두 다 한 가지 키워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바로 학생이 학교 성공, 학교의 존립 자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역량을 분석한 결과 학령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필요성에 대두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는 가장 중심의 키워드가 되는 학생 성공을 그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정, 방법, 성과, 환경의 혁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혁신 과제, 과정, 방법, 성과, 환경 혁신 중에서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본 결과 과정, 방법의 혁신이 우선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성과는 드러날 것이고 또 학생의 요구도에 따라서 환경의 혁신 또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성공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대학 바뀐 체계도를 조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실천인재, 창의인재, 인성인재라는 키워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역시 학생을 중심에 둔 우리 대학의 혁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모색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누르는 힘이 좀 약한가 봅니다.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학생 중심 교육 시스템에 집중하여 저희는 혁신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중에서 미래의 산업형 교육과정 개설,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사 시스템 구축, 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 이 세 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내 여건, 환경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내 여건 환경 분석에는 아마 전문대에 지금 여러 교수님들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학교에 오는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라던가 자기 효능감 이런 부분들은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조금 많이 응원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수준 동기에 맞는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였고 또한 교수자들 또한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한림성심대학에서도 교수자의 혁신교수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계셨는데 그것 또한 함께 이루어진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또한 고등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개인별 수준 맞춤형 학습 지원 고도화를 혁신 지원 사업의 방향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 리어 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구성 체계 안내입니다. 과정 혁신과 방법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학업 리어 플러스를 계획 추진하였습니다. 학과 행정부서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교육혁신원에서 주관하여 실행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수법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개별 맞춤형 하이파이브업 학업 지원 고도화를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서 5가지 학습 지원 고도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가장 효과성과 저희 대학에서 주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고위험군 맞춤형 지원 리어 플러스 고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맞춤형 하이파이브업 학업 지원 체제는 베이스업, 코어업, 플라이업, 그리고 포커스업 이를 기반으로 한 리어 플러스로 구성되게 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같이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다 연계되어 있음을 책자에 있는 하위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중 대표 프로그램인 리어 플러스는 고위험 학생 맞춤형입니다. 지금 대학 수업을 잘 따라가는 우수 학생들을 위한 교수법의 혁신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대학 학생들이 학과 전공의 불일치와 그리고 학업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면서 중도 탈락률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 학교라는 한 울타리에서 잘 성장시켜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해내느냐가 저희 학교의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어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22년 고도화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이때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수요 요구라든지 어떠한 부분들이 더 고도화되어야 되는지 사전 기반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보시면 처음엔 3.0 이하의 학업 저성취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여러 교수님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이 본인들이 학업 저성과자로 선발된 것에 대한 불만 혹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서 개별화 상담의 요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리업 2.0 프로그램에서는 1대1 개별 상담을 좀 더 심화하였고요. 그 결과 이제 상담하는 교수님들의 충원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담 교수만의 그 상담 내용이 아니라 학과와 유기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1대1 개별 요구 파악 및 학습 코칭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1대1 개별 요구에 따른 학습 코칭은 학습법이 학습자의 수준이나 성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장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습 방법 혹은 시간을 조율하는 방법, 시업 코칭 방법 아니면 집중력 향상 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코칭을 진행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학습이 정서, 동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반 작업으로서의 2019년에서 2021년의 실적을 보시면 처음에는 제가 집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 학생 수가 2019년에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집단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지금 67명으로 참여 학생 수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한 회기당 50분, 한 명에게 50분의 시간을 투여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 학생 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1인당 참여 시간도 집단으로 했을 때 개개인별로 카운팅이 된 시간이기 때문에 4.97시간에서 1.5로 하지만 20년부터 개별화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또한 1대1 개별 맞춤 상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만족도 또한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각과의 교수님들이 한 번의 눈빛과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피드백, 한 번의 관심, 이것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좀 정서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한 상담, 학습 코칭에 적용하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2년에는 지난해에 했지만 학습 저성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세부적인 학습 코칭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수치는 지금 실치는 못했습니다. 22학년도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학업 리어 플러스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왼쪽 위부터 살펴보시면 되는데 학사 경고자를 3점점 미만의 학생들로 처음에 선정했던 것에서 세분화해서 3.0 미만과 2.0 미만 학생들을 구분하였고요. 그 다음 개강 후에 학사 경고자 및 학업 성취 초기 학업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과와 교수와 교육혁신원의 긴밀한 협조로 인하여 최종 대상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유형 및 전략별 1:1 학습 상담을 교육혁신원에서 먼저 기초작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초작업으로 기록지가 작성이 되면 이것은 각각의 개별 상담 교수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MLST 학습 전략 검사 결과를 개인별로 잘 해석을 해주고 이것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향후 학습 바로 눈앞에 있는 시험과도 연계가 될 수 있고요. 어려워하는 전공 과목과도 연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에서 정서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상담 심리 지원센터로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아교육과 상담 교수들이 상담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전공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과로 피드백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성적이 도출된 다음에 성적 우수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 리업 OT가 이루어지고 다음 교육혁신원에서 개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0 이상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회기 이상의 상담이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학습법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2.0 학업 저성과자들과 함께 3회 이상의 1회기당 50분 이상의 학습법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업 리어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 중에 학업 리어 프로그램 참여하는 혜택, 이 친구들에게 이제 갈 수 있는 혜택은 장학금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과 역량 포인트 지급, 이 부분이 많은 홍보가 되어서 학업 우수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 결과 중에 한 예입니다.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비로 학교에 책정된 금액이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음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3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향후 이 리어 플러스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차별화된 학습 지원 전략이 수립될 것이고 학습적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고 저성취자 관리 체계가 공고화되면서 중도 탈락률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업 저성과자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지속적인 참여 동기가 증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계별 발전 방향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학습 상담 전담 인력 확보가 가장 큰 필요성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간에 각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상담 전담 교수가 되어서 1회기당 50분 이상, 한 명의 학생이 3에서 5회기 정도의 상담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적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주 상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상담을 해본 결과 학생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학생들이 한 명의 학생이 계속 한 교수에게 상담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리어 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북, 정확한 매뉴얼이 담긴 워크북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는 학습 동기와 관련된 학습 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지금 정책 과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간 튜터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학업 저성과자들이 리어 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뒤 성적이 향상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공유학산 환류, 학생들 간의 환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학사제도 개편과 학습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공유화 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